유아인 배우의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이 영화가 개봉되기도 전에 말이 많았었죠. 근데 개봉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이 영화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러면 난 이 영화 안 보지, 난 이러면 이 영화 볼 거야, 이렇게 확실히 판가름해줄 영상을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겁이 없지. 이것이 승부니까. 전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유아인 배우가 출연해서. 제가 연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유아인 배우의 호흡이나 연기하는 톤을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좀 따라하기도 했었고, 그 정도로 저한테는 좀 워너비 같은 존재인데, 현실적으로 이 유아인 배우의 모습을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서 꼭 가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이 승부라는 영화 홍보 영상들을 보면은 유아인 배우의 모습들이 다 통편집이 돼 있거든요. 아역으로만 나오고, 이게 혹시나 영화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긴 했어요. 영화에서도 유아인의 흔적 지우기에 대한 시도들이 보이면은 전개도 좀 매끄럽지 않을 것 같고, 또 유아인을 보러 가는 나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유아인 배우의 모습이 아주 많이 나온다. 그 유아인 배우가 맡았던 이창호라는 인물의 서사를 또 그리기도 했고, 이 인물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아인 배우의 모습 중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아인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보셔도 좋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이게 바둑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 사실 바둑에 대한 일면식이 단 1%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흥미를 잘 못 느껴요. 바둑의 신이 있다면 아마 너처럼 둘 것 같다. 귀신의 수를 쓰는 귀수. 제가 아무리 영화를 좋아하지만 바둑을 다룬 영화는 그래서 안 봐요. 뭐 신의 한 수라든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바둑 몰라도 된다. 몰라도 정말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뭐 물론 바둑을 알면은 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조훈현과 이창호 다큐멘터리를 보고 갔거든요. 보고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둑이 이런 식으로 치러지는구나, 또 기사들이 바둑을 둘 때 이런 습관들이 있구나 정도 배경 지식은 알고 갔는데, 그걸 알고 가니까 또 조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바둑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뭐 대국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바둑을 두는 수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종이나 이런 걸로. 이 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영화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자막을 달아주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둑을 전혀 모르고 가셔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볼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바둑에 집중한 영화는 또 아니에요. 뭐 바둑, 대국, 그리고 이 바둑을 두는 기사들의 다큐멘터리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영화는 아니고, 조훈현과 이창호 이 두 인물에 대한 서사를 다루면서 사람 사는 얘기를 해요. 바둑이 소재가 되긴 했습니다만 누구 인생에서나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서사거든요. 다음으로 이 영화의 배경을 설명할 건데,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굵직한 서사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조훈현과 이창호 이 두 인물의 이야기인데, 조훈현은 어떤 인물이냐? 우리나라가 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둑으로는 변방국 취급을 받던 나라거든요. 근데 조훈현이라는 사람이 깜짝 등장해서 전 세계 바둑 1티어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 최종국이 바둑의 신화가 된다고 짓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전 세계 바둑으로는 좀 잘한다는 나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바둑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80년대, 90년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둑판에 뛰어들거든요. 그런 조훈현을 보는 이 10살짜리 이창호라는 인물이 조훈현한테 가서 바둑을 알려달라 그래요. 왜 나한테 배우고 싶은데? 아저씨 바둑이 제일 세다면서요. 나부터 선생님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사제지간이 되면서 발생하는 갈등과 서사를 그린 작품이 이 승부거든요. 대략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냐? 조훈현은 되게 공격적인 바둑을 둬요. 근데 그에 반해 이창호는 되게 수비적인 바둑을 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일
스타일적인 대립이 생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조훈현이 약간 손흥민 같은 존재예요. 푸스카스상을 받고 전 세계적인 타이틀을 갈아치울 만큼 월드스타로 인정받는 축구 선수인데 제가 만약에 10살짜리 축구 선수가 꿈인 아이로 돌아간다면 그런 손흥민한테 가서 배우고 싶잖아요. 뭐 오른발로 차는지 왼발로 차는지 아니면 평소 식사 습관은 어떻게 밥을 먹는지 진짜 세부적인 거 디테일한 거 모든 걸 다 배우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이창호는 그런 조훈현한테 가서 바둑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조훈현의 기풍을 배우지 않아요. 이 스타일적으로 대립이 있는데 플러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얘들 둘이가 동거예요. 이창호가 10살 때 이제 얘가 지방 사람이거든요. 서울로 올라오면서 조훈현한테 이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조훈현 집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훈현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옷 입고 모든 생활을 같이 하는데 이창호라는 인물이 프로로 입단하고 이제 대국을 치르면서 조훈현과 타이틀 매치를 치르는 순간들이 와요. 사제 대결이라 이거 빨라도 너무 빠른데 이러다 진짜 창한테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아직 10년은 이르지. 그런 경기를 할 때 이기거나 지거나 같이 집에 돌아오는 거야. 아, 이게 얼마나 쌀까. 내가 제자를 가르쳤는데 이 제자가 나랑 시합해서 나를 이겨요. 가르친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불편할까요? 스승의 입장에서 언젠간 제자가 나를 뛰어넘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갑자기 얘가 성인도 되기 전에 나를 뛰어넘는다? 반집승! 이창호가 이겼다고! 항상 이기는 게 당연했던 조훈현 입장에서 패배감을 맛봤을 때 다시 딛고 일어나는 과정들 되게 이야기가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단순 바둑 얘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얘기가 정말 짙게 배인 작품이라서 굳이 바둑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대입해서 정말 볼 수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라고 할 만한 이제 3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조훈현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되게 패션 리더였대요. 근데 그걸 영화에 어떻게 반영했냐? 매 씬마다 이병헌이 입고 있는 의상이 달라요. 한 번도 같은 의상을 입고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옷을 갈아입은 영화는 처음이에요. 거의 한 50벌 정도 되거든요. 이 영화 배경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딱 그 급변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병헌의 옷도 초반의 옷과 끝날 때쯤의 의상이 달라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 옷으로도 충분히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대극을 하다 보면 보통 세트장에서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 상륙작전을 저는 이제 오디션을 현장에서 봤어요. 그 배경을 알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배경 자체가 실내에서 촬영이 안 된 약간 야외 로케이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갔는데 세트장인 거예요. 엄청 큰 건물 안에 집들이 막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엄청 신기하게. 그만큼 시대극을 하다 보면은 그 시대에 맞는 건물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세트장에서 지어서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 영화, 이 1980년대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이 승부는 모든 촬영이 다 로케이션이 야외 로케이션으로 이제 섭외가 된 곳에서만 촬영을 했어요. 지금 또 날씨가 풀리고 있으니까 이 승부의 촬영지를 또 찾아보는 맛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출적인 건데 전 사실 여기에 되게 감탄했어요. 그 촬영 감독님이 바둑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미세한 감정들을 캐치할 수 있도록 촬영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적인 구도를 보는 재미도 분명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승부라는 영화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화입니다, 시작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이 영화는 충분히 즐길 거리가 많은 영화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무조건 극장에서 봐야 된다 라는 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씨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연기의 향연, 바둑의 품격을 제대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